여러분, K-팝 산업에서 스태프들이 왜 그렇게 자주 그만두는지 다들 궁금해하셨죠? 이게 그냥 공공연한 비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짜 이유,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일반적인 회사는 이직률이 한 15%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K-팝 업계는 무려 75%입니다. 와, 이 숫자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아니, K-팝 업계 이직률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높은 걸까요? 흔히들 일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고들 하죠. 근데 솔직히 그것만으로는 이 75%라는 숫자가 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뭔가 다른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의 핵심을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K-팝의 회전문 현상부터 시작해서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림자 속 슈퍼스타들이 누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티스트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지, 마지막으로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그 해결책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K-팝의 회전문입니다. 다들 아는 그런 뻔한 이유 말고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왜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지 그 본질적인 원인을 지금부터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뻔하죠. 아, 일이 너무 길고 압박도 심하고 돈도 적게 주니까.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이유 맞습니다. 근데 업계 사람들은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 입을 모아요. 바로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고 멀쩡한 다른 직원들까지 다 내보내는 그런 특정 유형의 직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조직을 병들게 한다는 사람들이 대체 누굴까요? 바로 두 번째 파트에서 다룰 그림자 속 슈퍼스타들입니다. 이름이 좀 거창하죠? 이 사람들은요, 아티스트를 돕는 게 자기 일이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망각하고 자기가 무슨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위험한 직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아티스트랑 동급이다 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직원들이다. 와, 이 한 문장이 그냥 모든 걸 말해주네요. 바로 이 생각, 이 위험하고 비뚤어진 인식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 듣고 보니까 이거 완전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아요. 어느 회사에나 있다는 바로 그 법칙. 근데 이게 엔터 업계에서는 좀 다릅니다. 아티스트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랑 엮이면서 훨씬 더 파괴적인 골치 아픈 문제로 변질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그림자 속 슈퍼스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사람들의 문제 행동을 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회를 막아버리는 문지기. 둘째, 아티스트 이름 팔아서 갑질하는 요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나쁜 사기꾼. 자,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 유형, 문지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티스트한테 들어오는 좋은 제안이나 기회들을 자기 마음대로 커트해버려요. 아티스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판단 기준이 뭐냐고요? 아티스트의 성공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 자기 기분, 자기 편의,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진짜 좋은 브랜드에서 협업 제안이 왔는데 아티스트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선에서 거절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티스트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기가 막히죠? 결국 아티스트는 자기한테 어떤 좋은 기회가 왔다가 사라졌는지조차 평생 모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구자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꼭 아티스트 이름을 팔아요. 행사 같은 데 가서 주최 측에다 대고 우리 아티스트를 위해서라면서 과도한 의전이나 특혜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정작 아티스트는 그런 거 요구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냥 직원이 자기 대우받고 싶어서 아티스트를 방패막이로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최악이죠. 사기꾼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티스트랑 가깝다는 걸 이용해서 그냥 사적인 이득을 챙기는 수준을 넘어서요. 아티스트 몰래 계약을 한다거나 돈 문제를 일으키는 말 그대로 사기를 치는 거죠.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는 연예인들 법적 분쟁 있잖아요.
그 상당수가 믿었던 최측근한테 뒤통수 맞으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행동들, 그 피해는 결국 누가 다 뒤집었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최종 피해자는 언제나 아티스트, 바로 본인입니다. 가장 심각하고 억울한 문제가 뭐냐면요. 스태프가 저지른 잘못인데 결국엔 아티스트가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과 비난이 전부 아티스트에게로 향하는 거죠. 아, 그 아티스트 갑질 장난 아니래. 이런 식으로요. 결국 업계에는 이런 치명적인 소문이 돌게 됩니다. 직원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한 행동이 어느새 아티스트의 인성 문제로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찍힌 낙인은 정말 지우기 힘들죠. 아, 그럼 이 끔찍한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투명성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평판의 양성화 및 투명화 제도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경력이나 평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고 친 직원은 다른 회사로 옮겨서 또 똑같은 짓을 못하게 막자는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이름 싹 바꾸고 나타나거나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회사 차려서 다시 업계에 슬그머니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본성 자체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 아티스트의 인생과 커리어를 망가뜨린 사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드는 것, 이 최악의 악순환만큼은 어떻게든 끊어내야 하니까요. 결국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게 되네요. 과연 이런 시스템 하나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렇게 뿌리 깊게 박힌 업계의 문화를 정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